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부터 이 나라 대통령을 욕 좀 해야 되겠어요. 물론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두 분이 아주 큰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민주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 여러분들 알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김현철 씨를 이용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은 김은걸이 삼형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바다 이야기 같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도박까지, 사기 도박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김현철이 깜빵에 갔고 김은걸 삼형제 다 깜빵에 갔습니다. 근데 자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대가로 자신들이 깜빵에 가야 되는 김영삼과 김대중 두 대통령. 근데 그들이 깜빵에 안 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노무현을 대통령에 안침으로 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모든 걸 커버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어요. 사실은 이명박도 김영삼 김대중 계열이거든요. 근데 보수다라고 하니까 이 김영삼 계열에서 나타난 이 이명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보수다라고 하는 순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됐든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지 않았다면 김영삼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대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이 깜빵에 갔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대우받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진짜 잘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은요 보수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든지, 그러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알려졌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하나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는 정책이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상극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정책들은 하나같이 남한도 북한도 주민들이 잘 살게 하려는, 즉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왜 백성들이 잘 사는 걸 중시했느냐, 이걸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이요, 왜 국민들에게 영웅이 됐습니까? 유신헌법을 만들기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보다는 외부에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는 걸 더 받아들였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우락, 김종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신분원꾼이었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그 많은 정책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분원꾼이 돼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일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봐서 그 정책을 펼쳤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정책을 보고 배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남한만을 봤어요. 왜? 북한이 워낙 독재국가로서 우리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쟁만을 기획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남한이 잘 살면 되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똑같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웠다 보니까 자식인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박근혜 대통령은 폭을 더 넓혔죠. 어떻게? 북한까지. 북한도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 아니, 북한만으로도 부족하다. 저 오지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까지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면 그들도 배고파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거, 이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부족한 곳은 땅이 뭐라고 해, 척박하다고 할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 농사도 제대로 못 지고 뭐도 잘 안 되고,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비도 잘 안 오고 거기다가 날이 뜨거우니까 물이 건조하고. 난 그랬어. 그런 곳에 거꾸로 미국에도 엄청난 핵무기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핵 재처리 안 하고 그대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난 남은 핵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잔뜩 쌓이니까 저거 이용해서 사막 지역들을 전부 다 늪지로 만들고 농경지로 바꿔줬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나는 쌀 가지고 우리나라 남북 땅 좁고 하니까 저거 나가지면 쌀도 풍족하게 먹고 농작물 충분하게 우리도 먹고. 왜? 그곳에서 많은 식량이 생산되면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거저 만들어주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서 많은 식량이 생산되면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마음 놓고 가공도 해서 먹고,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면 저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 관광 자원도 충분히 만들자. 수정 호텔도 만들자. 이런 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범죄라는 거야. 백성들이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게 범죄고 나라가 잘 되게 하려는 게 범죄다. 근데 요즘은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걸 건의했다고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다는 박사모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걸 전부 다 부정을 하려. 왜? 자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박사모에 원해해가면서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는 걸 못하게 막은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 안 그러면 이런 걸 다 국민들에게 공표해서 알려야 되는데 왜 못 알리게 하냐고. 요즘은요, 그래놓고 이상한 게 지금까지 한 게 내 거다 이거야. 내가 한 거다. 맞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한 것들은 내가 건의한 건 맞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특허권만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에? 모든 건물들에게 유리에 외벽에 하는 거, 외장재마저도 유리까지도 나는 태양광으로 써야 된다고 했고, 여러 가지 태양광마저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지금 와서 다 내 거다라. 근데 내가 얘기했더니 난 이미 공표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사방에서 서로 지가 특허내고 난리 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해야만이 세계적으로 강국 내국도 되고,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걸 실제 정책으로 펼쳐줘야 대기업체가 사내에다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새로운 산업에 돈 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 정책도 지금처럼 막 땅값 때문에 골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 되는 건데 뭘 하고 땅에다 투자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진짜 투자처는, 여러분들 대기업체가요 왜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서 자꾸 투자하니까 투자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투자를 거꾸로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인정하겠냐고. 나는 내가 돈 벌려고 특허권만 갖겠다. 대신에 나라에서 이걸 해서 그 사람들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돈 벌게 해라. 대신에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코치하고 가르쳐는 주겠다. 이게 내 생각이었단 말이야. 대통령이 뭐라고 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근데 내 말이 맞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긴 맞아. 네 말대로 정책을 펼쳐볼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해서 하겠다. 원하면 내려와라 까지 해버려. 왜? 북한 주민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잘 살게 해주려고 하니까, 응?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걸 철저하게 범죄로 몰고 차단을 해버려. 사실은 김정은이가 잘 살게 해서는 안 되거든. 김정은이도 우리하고 똑같아.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살면 됐지. 왜? 북한 주민들은 거지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키도 못 크고 뱃속에 해충도 제대로 제거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풍족하게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 주민들이 돈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자꾸 북한에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발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용해서 스키장도 만들고 고속도로 뚫어주고 철도 뚫어주고 실크로드 만들고 다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 대한민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범죄라며. 그래놓고 문재인이 지금 뭐예요? 철도 뚫어서 독일까지 뭐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건 공표했던 거예요. 그 외에 고속도로 뚫어주고 뭐고 이런 건 공표는 안 했어요. 왜? 그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사용하고 나면 그 뒤에 북한에서 개방화 시키지 않는다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방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철저하게 막은 건 누구예요? 남한은 고속도로 뻥뻥 뚫리니까 어떻게 해요? 4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이게 일일 생활권에 남한이 전부 다 들어있어. 그럼 북한도 그렇게 만들어준다. 왜 못하게? 북한 지금요, 북한이 장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장비가 훨씬 떨어지는 건 맞아요.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지원해주고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도로 만들어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차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다 하게끔 해주고, 북한 내에서 북한에서 남한까지도 일일 생활권으로 다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거꾸로 발목질 해놓고, 그래서 우리 군인들 발목을 뚝 잘라버려. 왜 김정은이가 그랬겠어요? 바로 남한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 하는 걸 못하게 막으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엔 누구예요? 김무성이가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바로 문재인이가 야당 대표였어요. 응?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었고, 이정희 여사라는 통진당 대표가 문재인하고 같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려는 걸 철저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나 이정희는 뭐예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겉으로야 통일 어쩌고 말로야 어떻게 하지? 똥밟는 소리인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 대박이 어쩌고 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는 통일 대박을 철저하게 막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겉으로는 말로만 통일 대박을 외쳤을 뿐이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통일 대박을 치고 한참 방산비리 수사해라, 우리가 수정호텔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핵잠수함 만들어야 돼. 우리에게 맞는 비행기 만들어야 돼. 물론 그거 설계도 다 만들었다가 지금 다 태우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려. 왜요? 왜 대한민국은 그런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면 안 됐을까? 그리고 오로지 김신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의 김영삼이, 김대중이, 그 다음에 김종필이. 대한민국이 김신혜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은요,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저처럼 유현씨도 다 살아야 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떠한 성씨든지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왜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의 김영삼, 김대중이, 김종필이 요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우린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 이들의 만행이 무엇이었는가. 자, 김영삼이가 문민정부. 문민정부가 뭐예요? 지금 봐봐요. 배운 놈들이 정치하는 거다. 못 배운 놈들은 노예로 살아라. 그게 문민정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양반들, 그때는 배운 놈들만이 아니라 양반들에게만 배움을 기회해주고 등용문을 줬더니, 지금은 이제는 배운 놈들만 저거 해야 된다. 그 진짜 배운 놈들만 돼야 된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되겠지라고. 그게 아니야. 유공자 가산점으로 해서 로스쿨 제도로 해줘. 즉 말로는 배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은다니까, 배움 똑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가산점 받은 놈들끼리 저희끼리 해먹는. 그 다음에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거, 돈 잔뜩 싸는 놈들끼리 해먹자. 요지랄 해버린 거야 사실은. 어떤 법조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로스쿨이요, 미국에서 변호사가, 돈 많은 변호사, 이제 로펌들이 들어와서 우리 변호사업을 전부 다 가로채려고 하니까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어리석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변호사 적어놓은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 제도를, 자격을 따야만이 되게끔 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만으로 부족하면 하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국제 변호사는 국제 변호사로서 해라. 대한민국이 법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변호사 임기를 줘서 그 임기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데, 검사도 마찬가지. 임기가 지나면 판사가 되게끔 만들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판사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자격을 못 따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너는 이제는 법조인으로서 자격 없으니까. 왜?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니까 자격 없으니까 끝내고 그만두고 다른 일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세상이 변하는데 법조계라고 변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차곡차곡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다 범죄야. 뭐든지 하려고만 하면 범죄야. 왜요?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서 그런 거. 다른 건 설명이 안 돼. 또 이거 건의했던 저는 또 왜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졸이니까. 지네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스펙이 빵빵한 놈들인데 이런 거 건의했던 사람은 고졸에 학교 다닐 때 성적마저도 꼴찌야. 61명 중에 58등 졸업이야. 그러니 그런 놈을 어떻게 데려다가니 채용시키느냐. 이렇게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이런 기획안을 만들어서 건의한 사람을 차단시켜버려. 이 나라 쓸만한가요?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사람
스펙이 없다고 잘라버리는 이 나라 쓸만해요? 이렇게 엄청난 걸 기획을 해서 나라에 필요한 걸 건의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다고. 이 스펙도 없고 학교 다닐 때 꼴찌한 놈이 전 국민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건의했다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대통령을 모가지 치는 나라 쓸만합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은 정권, 핵심 인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67%나 지지하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그분을 대통령이 못되게 자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이게 북한의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라고 했었으니 내가 볼 때는 여론 선동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저 좌파들은 또 그러겠죠. 그게 왜 북한에서 시켜서 하느냐, 북한에 시킨다고 우리가 따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가면서 아니다, 우리 자율적으로 한 거다 그런 거죠. 자율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걸 반대하겠다? 그 사람들 다 이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의 먼 미래를 기획하는 것에 필요 없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중이 저를 싫으면 떠나야 되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 거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았던 것만 알려드릴 뿐이고요. 자, 저 지금 이렇게 차 끌고 어디 갔냐고요? 오늘 종로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요. 오늘도 조사받으러 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송사에 휘말려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건의한 대가로 희한하게 송사에 휘말려 주머니 돈 다 털려.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찝어주고 바로잡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바로잡아야만이 나도 잘 살고 여러분들도 잘 사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귀엽게 봐준다는 생각으로 미래비전 TV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거 많이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 TV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좋은 아침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슬픈 얘기 듣지 마시고 밝은 얘기, 기쁜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날, 제가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하고 밝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